안녕하세요. 황립니다. 역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냉전 이어가야겠죠? 좀 늦어진 것 같긴 한데, 예, 안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냉전의 시작에, 냉전 기원에 관한 소비에트의 입장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소비에트와 완전한 대립 관계를 가졌던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냉전에 임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냉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어찌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결과물. 그러니까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입장은 1차 세계대전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에는 이제 먼로주의라고 해서 외국에 대한 어떤 고립주의, 그러니까 외교적 문제에 대한 고립주의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너는 너희 거 할 거야? 우리 우리 거 할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지네 것만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계대전이 났죠. 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황폐가 된 거예요. 애들이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자기가 제일 센 거를 좀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힘을 예전까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신경을 써도 될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좋아하는 얘가 있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말을 걸면 안 되는 그런 사이일 수 있잖아요. 조금 뭐랄까 말을 걸면 뭐 갑분싸되고 근데 이제는 사이가 좀 그래도 어 나 그래도 내가 좀 말하면 먹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미국에 도래했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딱 하고 깔끔하게 끝내버리면서 전쟁이 깔끔하다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딱 끝을 내고 베르사유에서 엄청난 배상금 독일한테 때리면서 어쨌든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알 수 있지만 미국이 원했던 건 더 이상의 새로운 전쟁이 없는 완전 어떤 평화, 그냥 이상주의를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류의 평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쟁에 대한 전쟁은 절대 악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그건 너무나 이상주의였던 거죠. 그게 루즈벨트 때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그런 이상주의가.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히틀러라는 아주 엄청난 친구가 예. 그럼 2차 세계대전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까지는 미국 입장은 항상 이상주의였어요. 그래도 아 평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장교들 있잖아요. 군인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우리한테 막 위협이 되는 것 같고 이거
좀 세상이 좀 거슬리는데? 그래서 이제 오버시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국의 헤게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하려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의 뭐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히 같은 어떤 해군 장군을 들 수 있겠고, 미래를 위하여 전 세계에 미군 기지를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 뭐 아프리카, 뭐 중앙아시아, 그린란드, 뭐 남아메리카, 이 그냥 전 세계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딱 지구를 그냥 한바탕 이렇게 딱 돈 거예요. 다 자기가 먹겠다 싶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또 협조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제 서방 국가들, 유럽 국가들. 근데 이런 입장에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당연히 이 소련 입장에서는 전쟁 같은 연합국인 상태이긴 하니까 아,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싶었는데 전쟁이 막상 끝나고 보니까 미국 얘들이 이게 어? 이거 지금 우리 위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금 그래? 이거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격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그 느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제가 날 저격한 글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찔려. 아픈데 이거 왜 이렇게 뾰족하지? 그런 느낌을 미국이 소련한테 이미 냉전 시작 전부터 주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하여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지 캐넌이라는 엄청난 이제 유명하고 훌륭한 외교관이었고 역사학자라는 이 조지 캐넌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왜 냉전 시대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지 그 해석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얻는 정보들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쓰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 다 이제 어디서 인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넌은 1946년에 롱 텔레그램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긴 전보를 미국 소련 외교관 시절, 그러니까 미국 모스크바에 있던 그 외교관 시절 미국에 보냅니다. 트루먼 행정부에게 그걸 딱 보내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소련의 어떤 움직임, 어떤 소련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은 그런 예상들이 담긴 이런 전보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보내기도 했고, 그 전부터 역사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소련을, 러시아의 역사와 소련을 굉장히 면밀하게 공부를 합니다. 분석하고. 그 분석을 지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넌이 보기에는 그 냉전의 책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진영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련이 어떤 사회주의적이고 어떤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고 한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던 미국은 냉전을 거의 바라보고 있던 냉전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적대적인 정책을 취한 이유는 뭐냐? 소련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소련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에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에서 무조건적으로 사회주의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넌의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소비에트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지 알아서 역사에 정해져 있어. 역사의 흐름대로 자본주의는 지들끼리 알아서 붕괴될 거야.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이걸 또 열심히 보여준 사람이 이제 스탈린 다음에 나오는 이제 크루셰브라는 얘가 아주 좋은 예인데, 어쨌든 자본주의가 알아서 망할 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은
자본주의 국가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죠. 어차피 쟤네들 지 알아 스스로 망할 건데 우리가 뭐 하러 하냐. 근데 또 밖에서 스스로 망할 거다? 그러면 속은 어떻게 하겠어요? 코어가 단단해야지 밖에서의 생기는 그런 붕괴들 견뎌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 내재적으로는 포괄적인 독재를 정당화했다고 캐넌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속이 이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붕괴되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 캐넌의 해석이 어찌 보면 좀 그럴싸해요. 뭔가 합리적, 뭔가 좀 일리 있네, 좀 논리적이네, 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뭐 근데 또 문제점은 제가 지금 캐넌의 해석만을 지금 좀 자세히 그 읽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캐논의 말이 조금 일리 있다. 그러나 이 했지만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러시아의 지배 계급들은 고도로 조직화된 서방 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 정치 체제가 썩어 빠진 거를 지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지역들은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데카브리스트들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했던. 하지만 이 지배계급들이 그런 자유적인 어떤 그런 발전된 시민사회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데카브리스트 같은 어떤 진보적인 애들을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더 보수적인 이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밖에서는 지들끼리 알아서 붕괴될 거야. 이런 어떤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소련을 적대적인 정책을 취한 미국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소련은 솔직히 그냥 냅뒀어도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어떻게 해서 그냥 망가졌을 텐데 미국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니까 같이 그런 이 텐션이 고조되면서 어떤 핵무기 이런 전쟁 양상도 펼쳐지면서 쓰잘데기 없는 데에 돈과 어떤 두려움을 쏟게 된 거죠. 미국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러시아는 지리적 취약성도 있고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후진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라 자체가 이 말도 안 되게 그냥 썩었어요. 러시아는. 일단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 손실을 입고요. 스탈린도 인정을 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어떤 물자 지원, 어떤 무기 대여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독일을 상대로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스탈린의 직접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듯 소련은 그냥 말 그대로 거의 그냥 황무지, 그냥 황폐지, 아무것도 없던 그런 망한 나라를 미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딱 이유 그만으로 동유럽을 조금 먹겠다는 그런 야심을 보여준 딱 그 어떤 행동만으로 무조건 적으로 몰아가고 적개심을 품게 만들면서 공격을 쏟아부은 게 쓰잘데기 없는 이 싸움을 불러일으킨 거다. 왜냐하면 또 손자병법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좋은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이 어떤 호전적인 할 필요 없이 그냥 냅뒀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너 이거 아이씨 놈 새끼 왜 그랬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역사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무너졌을 러시아인데 왜 그랬냐 하는 게 캐넌의 해석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캐넌이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학적으로 또 지적으로 천박하여 근대 서구 문명을 다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이, 아, 좀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 미국은 일단 오일을 좋아하잖아요. 되게 석유를 좋아하고 어떤 굉장히 합리주의의 그 표본, 딱 자본주의, 딱 실용주의란 것에 대한 어떤 극치를 보여준 나라가 미국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책은 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거, 딱 효율적인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떤 굉장히 기업가 마인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판단할 거,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어떤 자세가 솔직히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큰 관점에서 인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넌도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딱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민주주의잖아요. 프랑스랑 미국. 하지만 프랑스의 민주주의와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시초긴 한데, 미국은 어떤, 제 생각이지만 예전부터 철학적으로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철학은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근데 미국은 그냥 너무 그걸 너무 쉽게 그냥 적이면 적이다. 우리 팀이면 무조건 감싸주고 적이면 무조건 배척해내려는 어떤 그런 성향.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걸 너무 딱 극단화시켜버리는, 딱 양극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캐넌의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어떤 잘못된 인식이 냉전 초기를 이렇게 형성했다고 바라보는 게 이제 캐논의 입장이었고, 그거를 이제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트루먼 행정부의 이제 트루먼 닥트린도 그렇고 마셜 플랜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소련한테 그런, 소련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는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뭔가 조금 더 말하고 싶은데, 또 더 말하고 싶으니까 미국 철학에 대해서 약간만 미국 철학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민주주의를 싫어했잖아요.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꼭 어떤 그 현명한 딱 자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 같은 걸 주장했으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 가장 그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못된 건 아닌데, 개인적인 느낌은 저는 어떤 진짜 왕도 정치가 가장 저는 끌렸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왕의 성씨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끌어내리고 싶을 때 끌어낼 수 있고, 이제 왕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치만 왕에게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이 있는 어떤 그런, 시행할 때는 시행하고 딱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 딱 리더의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끔가다 생각해보면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 같다? 기업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냥 정치 생각은 최대한 조금 하자. 원래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치는 이제 알아야 되는 일이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있겠죠. 하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회에 나갈 때 너무 자신의 옳음을 주창하다 보면 저의 마음도 상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상하고 결국 둘이 대화를 통해서 얻어낸 건 기분 나쁨밖에 없잖아요. 정치 얘기할 때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 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도 없고 솔직히 해서 안 된다고 바라보고 그냥 제가 느끼는 어떤 저의 소신껏 그냥 살아간다. 왜냐면 지금 뭐 한국이 그렇게 에, 뭐랄까 언제는 안 그랬는 언제는 또 안 그랬나 그런 또 그렇기도 하고 항상 너무 뭔가 뭐 적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지금 너무 냉전 초기 같은 느낌이랄까나요? 너무 그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잘잘못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세상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음번에는 어, 조금 더 빠삭한 트루먼 행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였습니다.